인천 구월동의 고급 한정식집 송월. 오후 6시 상견례를 위해 예약된 30평짜리 VIP룸. 이미 한쪽 가족이 자리를 잡고 앉아 있었습니다. 신부 측 어머니 오선미 55. 그녀는 최신형 에르메스 버킨백을 테이블 위에 툭 올려놓고 손목에 롤렉스 시계를 힐끗거리며 혀를 찼어요. 벌써 7분이나 지났네. 시간 약속도 제대로 못 지키는 사람들이랑 우리 은지를 어떻게 보내. 옆에 앉은 남편 박재훈 58분 물만 마시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말리는 기색조차 없었죠. 그때 문이 열리며 신랑 측 가족이 들어섰어요. 김영자 씨 7는 부산 남포동에서 산 25,000원짜리 재킷을 입고 땀을 닦으며 황급히 인사를 건넸습니다. 죄송합니다. 죄송해요. 주차장이 복잡해서. 선미는 자리에서 일어나지도 않았어요. 그냥 턱으로 의자를 가리키며 말했죠. 앉으세요. 영자는 당황한 표정으로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아들 민수 31는 예비 신부 은지 29의 눈치를 보며 조심스럽게 자리를 잡았어요. 은지는 고개도 제대로 들지 않았습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저는 김영자라고 합니. 아, 네. 오선미, 반갑습니다. 선미의 대답은 마치 귀찮은 전화를 받은 사람처럼 건조했어요. 그녀는 영자의 옷차림을 위해서 아래에서 위로 천천히 훑어봤습니다. 그 시선이 얼마나 노골적이었는지 영자는 본능적으로 재킷 단추를 만지작거렸죠. 선미가 메뉴판을 펼치며 말했습니다. 여기 코스 요리가 1인당 12만 원부터 시작하거든요. 괜찮으시죠? 우리 집안은 이런 자리에서만큼은 절대 체면 안 구기거든요. 체면이 곧 집안의 품격이니까. 영자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12만 원이면 4명에 50만 원 가까이 되는 금액이었어요. 민수가 황급히 끼어들었죠. 저희가 준비했으니까 괜찮습니다. 어머님. 아들이 잘 벌어요? 요즘 젊은 친구들이 돈 쓸 줄만 알고 모을 줄은 모르던데. 선미의 말투는 점점 거칠어졌습니다. 재우는 옆에서 찻잔만 만지작거렸어요. 선미는 숨 돌릴 틈도 주지 않고 계속 말을 이어갔습니다. 우리 은지는 어렸을 때부터 미국 보스턴에서 10년 넘게 유학했어요. 초등학교 3학년 때 보냈죠. 아버님이 무역업 하시면서 벌어놓은 게 좀 있어서 가능했던 거고. 그래서 그런지 애가 눈이 좀 높아요. 한번 올라간 생활 수준은 절대 못 내려오거든요. 사람이 원래 그런 거 아니겠어요? 영자는 물을 한 모금 마시며 참았습니다. 목구멍이 바짝바짝 타들어갔어요. 하지만 선미는 멈추지 않았죠. 근데 민수 씨 어머님은 지금 뭐 하세요? 직업이? 집에서 살림하고 있습니다. 아, 전업주부시구나. 요즘 같은 세상에 남편 벌이로만 사시는 거예요? 참 여유로우시네요. 저는 30년 넘게 부동산 중개업 하면서 우리 은지 대학까지 보냈거든요. 요즘 여자들은 다 일하던데. 그 말에는 명백한 조롱이 섞여 있었습니다. 영자의 손이 테이블 아래에서 부들부들 떨렸어요. 민수는 어머니의 창백해진 얼굴을 보며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은지는 여전히 고개를 숙인 채 스마트폰만 만지작거렸죠. 선미는 이제 본격적으로 신랑 집안을 평가하기 시작했습니다. 결혼 준비는 어떻게 하실 계획이세요? 요즘 신랑 집에서 신혼집하고 차 정도는 기본으로 준비한다던데. 저희는 강남 대치동에 25평짜리 아파트 한 채 결혼 선물로 줄 예정이에요. 시세가 12억 정도 하더라고요. 혹시 민수 씨네도 집 준비되어 있나요? 침묵. 영자는 대답할 수가 없었습니다. 민수의 월급 250만 원으로는 12억은커녕 전세금 3억도 만들기 어려웠거든요. 선미는 그 침묵을 즐기는 듯 입꼬리를 살짝 올렸어요. 아, 아직 준비 안 되신 거예요? 그럼 결혼은 언제 하시려고?
민수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저희 전세로라도 시작하려고. 전세요? 아이고, 은지야, 넌 괜찮겠어? 엄마랑 아빠가 강남에 집 줬는데 신랑은 전세라니. 은지는 여전히 고개를 들지 않았어요. 대답도 없었습니다. 천미는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물잔을 들며 마지막 한마디를 던졌죠. 뭐, 요즘 젊은이들이 그렇게 산다니까. 우리야 뭐라 하겠어요. 근데 우리 은지 고생시키지는 마세요. 우리 애는 고생할 팔자가 아니거든요. 영자의 주먹이 테이블 아래에서 새하얗게 쥐어졌습니다. 눈시울이 붉어졌지만 참았어요. 민수는 어머니의 손을 잡으며 속으로 되뇌었습니다. 조금만 참자. 조금만. 식당 안은 냉랭한 침묵으로 가득 찼어요. 천미는 여유롭게 메뉴판을 넘겼고 재우는 무표정하게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영자는 주먹을 쥔 채 테이블을 응시했죠. 상견례는 시작된 지 불과 20분 만에 이미 파국으로 치닫고 있었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시작부터 파국이었어요. 요리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전체 요리부터 시작해서 구절판, 갈비찜까지. 하지만 식탁 위의 화려한 음식과 달리 분위기는 얼어붙어 있었어요. 천미는 젓가락을 들며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아, 그러고 보니 민수 씨는 무슨 일 하신다고 했죠? 민수가 조심스럽게 대답했어요. 중소기업에서 격리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격리요? 아, 회계 쪽. 요즘 그쪽도 AI한테 일자리 뺏긴다던데. 걱정 안 돼요? 천미의 말투는 걱정하는 척했지만 속내는 달랐습니다. 재운이 거들었어요. 요즘 안정적인 직장이 어디 있나. 공무원 아니면 다 불안하지. 영자는 억지로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래도 우리 민수가 성실하게 10년 넘게 다니고 있어요. 회사에서도 인정받고 10년 넘게 다녔는데 아직도 격리예요. 승진은? 천미의 질문은 날카로웠어요. 민수는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대리에서 과장으로 올라간 지 2년밖에 안 됐거든요. 천미는 그 침묵을 비웃듯 고개를 끄덕였죠. 우리 은지 아버님은 사업하시다가 지금은 부동산 투자로 편하게 지내세요. 강남 쪽에 빌딩 2채 있고 아파트도 5채 정도. 월세 수입만 해도 한 달에 700 정도 들어오니까. 700만 원이요? 영자가 놀라 되물었습니다. 천미는 코웃음을 쳤어요. 당연히 700만 원이죠. 뭐 700원은 아니잖아요. 호호호. 은지는 여전히 고개를 숙인 채 음식만 집어먹었습니다. 자기 엄마가 무슨 말을 하든 신경 쓰지 않는 듯 했어요. 아니, 어쩌면 익숙한 풍경이었을지도 모르죠. 천미가 영자를 향해 물었습니다. 그나저나 어머님, 남편분은 뭐 하세요? 오늘 안 나오셨던데. 영자의 표정이 굳었어요. 민수가 재빨리 끼어들었습니다. 아버지는 5년 전에 돌아가셨습니다. 아, 그러시구나. 그럼 혼자 사세요? 힘드시겠네. 천미의 말에는 동정 따위 없었습니다. 오히려 혼자 사는 과분의 집안이라는 낙인을 찍는 듯한 어조였어요. 영자는 입술을 깨물며 참았습니다. 그래도 아들이 있어서 괜찮아요. 아들 하나로 노후 준비 다 하시려고요? 요즘 젊은이들 자기 살기도 바쁜데 부모까지 책임지긴 힘들죠. 우리는 그래서 노후 자금 8억 정도는 따로 준비해뒀어요. 애들한테 짐 되기 싫어서. 아, 8억. 영자의 통장 잔고는 300만 원이었습니다. 민수의 월급에서 조금씩 받는 용돈과 국민연금 50만 원으로 근근히 살아가는 형편이었죠. 천미는 그걸 아는지 모르는지 계속 말을 이었어요. 그리고 결혼식 예산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요즘 웨딩홀 대관료만 해도 2천만 원은 기본이고 식사비까지 합치면 5천은 훌쩍 넘던데. 민수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저희는 소박하게 하려고 생각 중입니다. 소박하게요? 은지야, 넌 괜찮아? 엄마는 너 결혼식만큼은 화려하게 해주고 싶은데. 은지가 처음으로 입을 열었어요. 엄마 맘대로 하세요. 딱 그 한마디였습니다. 민수를 쳐다보지도 않았어요. 마치 자기 결혼식이 아니라 엄마의 행사인 것처럼 말이죠. 영자는 그 광경을 보며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천미는 만족스러운 표情으로 갈비찜을 집어먹으며 말했어요. 역시 우리 딸은 엄마를 믿어. 걱정 마세요. 신랑 측에서 부담 안 가도록 우리가 알아서 할게요. 대신 신혼집 준비랑 예단은 신랑 쪽에서 제대로 해주셔야죠. 그 정도는 해야 우리 은지 시집 보낼 수 있어요. 영자의 눈에서 드디어 눈물이 맺혔습니다. 하지만 흘리지는 않았어요. 흘리면 지는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민수는 어머니의 떨리는 어깨를 보며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식사는 계속됐지만 아무도 음식 맛을 느끼지 못했어요. 천미와 재훈만 태연하게 먹고 마셨죠. 은지는 스마트폰을 보며 딴청을 피웠고 영자와 민수는 그저 시간이 빨리 지나가기만을 바랐습니다. 이 자리가 끝나면 정말 이 집안과 가족이 되어야 하는 걸까? 민수는 처음으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메인 요리가 나왔습니다. 육회와 전복구이, 그리고 랍스터까지. 1인당 15만 원짜리 특선 코스였어요. 천미는 랍스터를 우아하게 집어먹으며 결정타를 날렸습니다. 아, 그리고 결혼식 날짜 잡으셨어요? 우리는 내년 5월 첫째 주 토요일로 생각하고 있거든요. 강남 그랜드 웨딩홀로요. 거기가 제일 좋더라고요. 민수가 당황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아직 저희끼리 상의를. 상의요? 결혼은 두 집안이 하는 건데 무슨 상의를 둘이서만 해요. 어머님, 그쪽은 하객이 얼마나 되세요? 영자가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한 100명 정도요? 100명이요? 어머, 그것밖에 안 돼요? 천미의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옆룸까지 들릴 정도였습니다. 재훈도 거들었죠. 우리 쪽은 300명은 넘을 텐데 하객 수가 너무 차이 나면 보기 안 좋던데. 그럼 저희가 더 늘려보겠습니다. 영자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하지만 선미는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예단이요. 요즘 신랑 집에서 금반지 10돈에 목걸이 한 2돈은 기본이잖아요. 시세가 한 2천만 원 정도 하던데 준비 가능하시죠? 2천만 원. 영자의 얼굴이 새하얘졌습니다. 민수는 급여 명세서를 머릿속으로 계산했어요. 3년을 모아도 모자랄 금액이었죠. 천미는 영자의 표정을 보며 확인 사살을 날렸습니다. 설마 그 정도도 준비 못하시는 건 아니죠? 우리 은지 시집 보내는데 그 정도는 해줘야 하는 거 아니에요? 그 순간 영자의 인내심이 끊어졌습니다. 아니, 지금 이게 상견례예요. 품평회예요? 물잔을 탁 내려치는 소리가 식당 전체에 울려 퍼졌어요. 옆 테이블 손님들이 일제히 이쪽을 쳐다봤습니다. 천미는 눈을 크게 뜨며 소리쳤죠. 뭐라고요? 지금 저한테 소리 지르시는 거예요? 소리 지를 수밖에 없잖아요. 처음부터 지금까지 우리 모자 무시하고 깔보고 돈 타령의 집안 자랑만 늘어놓으시면서 이게 사람 만나는 예의예요? 영자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힘이 있었습니다. 57년 인생에서 이렇게 큰 소리를 낸 건 처음이었어요. 민수는 얼어붙었고 은지는 눈물을 글썽이기 시작했습니다. 천미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어요. 예의요? 지금 신랑 측 어머니가 신부 측 어머니한테 이러는 게 예의예요? 우리 은지를 어떻게 키웠는데 고작 격리 월급쟁이한테 시집 보내려고 했는지 몰라요. 고작 격리요? 우리 민수가 땀 흘려 일해서 버는 돈이 더럽다는 거예요? 당신네는 건물주라고 그렇게 잘났어요? 영자도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두 사람은 테이블을 사이에 두고 마주 섰어요. 식당홀 매니저가 황급히 달려왔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더러운 게 아니라 모자란다는 거죠. 2천만 원도 못 만드는 집안에서 우리 딸을 데려가겠다고요? 웃기지 마세요. 그래요. 우리가 가난해요. 남편 일찍 잃고 혼자 아들 키우느라 힘들었어요. 근데 적어도 우리는 사람 무시하는 법은 안 배웠어요. 은지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큰 소리로 훌쩍이며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주변 손님들은 수군거리기 시작했죠. 누군가는 스마트폰을 꺼내 들었고 누군가는 고개를 저으며 혀를 찼습니다. 엄마, 그만해요. 창피해 죽겠어요. 은지의 외침에도 선미는 멈추지 않았어요. 창피한 건 너야. 이런 집안이랑 결혼하려고 했다는 게 창피하다고. 그럼 안 하면 되죠. 누가 하자고 매달렸어요. 영자가 소리쳤습니다. 민수는 어머니 옆에 서서 선미를 똑바로 쳐다봤어요. 눈에는 실망과 분노가 가득했죠. 어머니 말씀이 맞습니다. 저도 이런 집안과는 가족 못 되겠습니다. 식당은 완전히 난장판이 되어 있었습니다. 매니저는 당황한 표정으로 양쪽을 말렸고 다른 손님들은 기가 막히다는 듯 쳐다봤어요. 선미는 얼굴이 새빨개져서 핸드백을 집어들었습니다. 좋아요. 우리도 이런 집안이랑 사돈 못 맺겠어요. 은지야, 가자. 재우는 아무 말 없이 카드를 꺼내 계산을 하려 했지만 영자가 먼저 자기 카드를 던졌어요. 우리가 낼 겁니다. 신세 안 지고 싶으니까요. 3개월치 생활비가 한 번에 나갈 금액이었지만 영자는 개의치 않았습니다. 민수는 어머니의 손을 꽉 잡았어요. 상견례는 최악의 결말로 끝났습니다. 아니, 어쩌면 최선의 결말이었는지도 모르죠. 식당 밖 주차장. 오후 8시, 가을밤 공기가 차갑게 얼굴을 스쳤습니다. 영자는 차에 타자마자 핸들을 붙잡고 숨을 몰아쉬었어요. 손이 부들부들 떨렸죠. 민수는 조수석에 앉아 한참을 말없이 있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미안해. 내가 왜 미안해. 넌 잘못한 게 없어. 영자의 목소리는 쉬어 있었어요. 울지는 않았지만 목구멍이 메어 있었죠. 민수는 창밖을 보며 주먹을 쥐었습니다. 나 때문에 엄마가 저런 말들을 들었잖아. 나 때문에. 닥쳐. 영자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그러곤 민수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넌 잘못한 거 하나도 없어. 10년 넘게 성실하게 일하고 나한테 효도하고 사람 무시한 적도 없잖아. 근데 저 사람들은 뭐야? 돈 있다고, 건물 있다고 사람을 뭘로 보는 거야? 민수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영자는 시동을 걸며 계속 말했어요. 나 오늘 확실히 깨달았어. 결혼은 사랑만으로 안 된다는 거. 사람을 봐야 한다는 거. 저런 시어머니 밑에서 은지가 자랐으면 은지도 결국 저렇게 될 거야. 차는 천천히 주차장을 빠져나갔습니다. 영자는 룸미러로 뒤를 한번 돌아보고는 한숨을 쉬었어요. 민수야. 응. 파운해. 민수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거부하지도 않았어요. 이미 마음속으로는 결정이 난 것 같았죠. 영자는 계속 말을 이었습니다. 나 오늘 저 집안에 널 보낼 수 없다는 걸 확실히 알았어. 결혼하면 너 평생 무시당하고 살 거야. 월급이 적다고, 집이 없다고, 아버지가 없다고. 그게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엄마가 아는데 내 아들한테 그런 고통 물려줄 수 없어. 민수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소리내어 울지는 않았어요. 그저 주먹으로 눈을 닦으며 고개를 끄덕였죠. 엄마 말이 맞아. 나도 오늘 확실히 봤어. 뭘 봤는데? 은지가 한 번도 나를 안 쳐다봤어. 엄마가 우리 무시할 때도, 엄마가 소리 지를 때도 그냥 고개만 숙이고 앉아 있더라.
그게 제일 무서웠어. 영자는 빨간 신호등 앞에 차를 세웠습니다. 그리곤 아들의 손을 꽉 잡았어요. 잘 봤다. 결혼은 둘이 하는 건데 저 애는 너랑 하는 게 아니라 엄마랑 하려고 했던 거야. 너는 그냥 딸려오는 부속품이었을 뿐이고. 신호가 바뀌었습니다. 차는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민수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엄마, 나 내일 은지한테 파혼 통보할. 그래, 당당하게 해. 우리가 잘못한 거 하나도 없어. 근데 은지네가 먼저 파혼 통보할 것 같은데? 민수가 씁쓸하게 웃었어요. 영자도 따라 웃었습니다. 그럼 더 좋지. 우리가 악역 안 해도 되잖아. 집으로 가는 길, 차 안은 오랜만에 편안했습니다. 무거운 짐을 하나 내려놓은 기분이었어요. 영자는 라디오를 켰고 발라드가 흘러나왔죠. 민수는 창밖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사랑한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진짜 사랑이었을까? 은지는 예뻤고 상냥했고 자기를 좋아해 줬어요. 하지만 오늘 상견례에서 보는 지는 달랐습니다. 엄마가 무례하게 굴 때 한 번도 말리지 않았고 자기 편을 들어주지도 않았죠. 그저 스마트폰만 보고 있었어요. 집에 도착했습니다. 2층짜리 빌라의 2층, 15평짜리 전세. 영자는 현관문을 열며 한숨을 쉬었어요. 좁지만 우리 집이 제일 편하네. 맞아. 엄마, 근데 배고파. 밥 제대로 못 먹었잖아. 라면 끓여줄까? 응. 두 모자는 작은 부엌에서 라면을 끓였습니다. 500원짜리 봉지라면이었지만 그 어떤 15만 원짜리 코스 요리보다 맛있었어요. 영자는 라면을 후루룩 먹으며 말했습니다. 민수야, 천천히 좋은 사람 만나. 돈 많은 사람 말고 사람 좋은 사람. 알았어, 엄마. 민수는 웃었습니다. 오랜만에 진짜 웃음이었어요. 영자도 따라 웃었죠. 상견례는 최악이었지만 그 덕분에 더 큰 불행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그날 밤 민수는 은지에게 긴 문자를 보냈어요. 파혼 통보가 아니라 그냥 마음을 정리하는 글이었습니다. 하지만 은지에게서 답장은 오지 않았어요. 아마 그쪽에서도 이미 끝났다고 생각하는 것 같았죠. 그렇게 사흘이 지났습니다. 파혼 후 2주일이 지났습니다. 민수는 출근길 지하철에서 우연히 은지의 인스타그램을 보게 됐어요. 호기심이었을까요? 아니면 미련이었을까요? 클릭하는 순간 그는 헛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게시물 제목 무례한 시댁과의 파혼 후기. 사진에는 은지가 카페에서 찍은 셀카가 올라와 있었어요. 환하게 웃는 얼굴이었습니다. 본문을 읽는 순간 민수의 얼굴이 굳었죠. 상견례 자리에서 시어머니 되실 분이 저희 집안을 무시하고 모욕을 주셨어요. 예의도 없고 교양도 없는 분이더라고요. 다행히 파혼했습니다. 여러분, 결혼은 신중하게 하세요. 댓글은 100개가 넘었습니다. 대부분 은지 편을 들어주는 내용이었어요. 언니 잘한 거예요. 시댁 복 없으면 평생 고생해요. 와, 요즘도 그런 시어머니가 있나요? 언니가 현명하게 판단하셨네요. 민수는 스마트폰 화면을 내리며 피식 웃었습니다. 화가 나기보다는 허무했어요. 진실은 정반대인데 은지는 자기가 피해자인 것처럼 포장했으니까요. 하지만 그 댓글 중 하나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근데 나 그날 그 식당에 있었는데 크크크 진짜 무례한 쪽은 신부 엄마였음. 신랑 쪽 완전 무시하고 돈 자랑만 하더라. 그 댓글에 좋아요가 50개나 달려 있었어요. 그리고 곧 다른 댓글들이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헐, 나도 그날 거기 있었어요. 신부 엄마가 막 소리 지르던데 신랑 엄마는 참다가 화낸 거였음. 맞아요. 나도 옆 테이블에서 다 들었는데 신부 쪽이 먼저 시비 걸었어요. 크크크 이거 완전 거짓말이네.
진실은 정반대였는데 은지는 당황했는지 댓글을 막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진실을 아는 사람들이 하나둘 나타나기 시작했거든요. 누군가는 그날 촬영한 영상 일부까지 올렸습니다. 선미가 영자에게 고작 격리라고 말하는 장면이었죠. 게시물은 결국 삭제됐습니다. 하지만 캡처본은 이미 여기저기 퍼진 뒤였어요. 민수는 스마트폰을 끄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씁쓸했지만 동시에 속이 시원했어요. 진실은 결국 드러나는구나. 한 달이 지났습니다. 민수는 회사에서 승진 제안을 받았어요. 차장으로 올라가는 거였습니다. 월급은 300만 원으로 올랐고 보너스도 따로 받게 됐죠. 영자는 아들의 승진 소식에 기뻐하며 작은 상을 차려줬습니다. 엄마, 나 이제 돈 좀 모아볼게. 3년 정도 모으면 전세 보증금 올릴 수 있을 것 같아. 천천히 해. 우리 급할 거 없어. 영자는 웃으며 반찬을 더 떠줬어요. 민수는 밥을 먹으며 생각했습니다. 만약 은지와 결혼했다면 이승진도 기쁘지 않았을 거예요. 월급이 올라도 시댁에서는 여전히 고작 300이라고 했을 테니까요. 적 달이 지났습니다. 민수는 회사 동료의 소개로 새로운 사람을 만나기 시작했어요. 이번에는 신중했습니다. 상대방의 집안보다는 상대방 자체를 봤죠. 그녀는 간호사였고 부모님은 평범한 직장인이었어요. 하지만 밝고 따뜻한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엄마 만나볼래요? 부담 갖지 말고요. 민수의 제안에 그녀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좋아요. 근데 저희 부모님도 평범해요. 돈 많은 집 아니에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사람이 중요하죠. 두 사람은 손을 잡고 걸었습니다. 민수는 처음으로 마음이 편안했어요. 1년이 지났습니다. 민수는 영자와 함께 작은 아파트를 계약했습니다. 20평짜리 매매였어요. 대출이 좀 있었지만 이제 우리 집이 생긴 거였죠. 영자는 이사 온 첫날 거실에 앉아 울었습니다. 엄마, 왜 울어? 기뻐서, 우리 집이 생겨서. 민수도 따라 울었어요. 행복의 눈물이었습니다. 그 무렵 민수는 우연히 은지의 소식을 들었습니다. 결혼했다고 했어요. 상대는 강남에 빌딩 있는 집 아들이라고 했죠. 민수는 축하한다고 문자를 보냈지만 답은 없었습니다. 잘 살겠지 뭐. 민수는 담담하게 말하며 스마트폰을 내려놨어요. 이제 그는 과거에 연연하지 않았습니다. 앞만 보고 걸어갈 뿐이었죠. 영자는 작은 베란다에서 화분을 가꾸며 말했습니다. 민수야, 사람은 말이야. 돈으로 판단하면 안 돼. 마음으로 봐야 해. 알아? 엄마, 나 이제 확실히 알아. 어느 가을밤 모자는 작은 거실에서 함께 TV를 봤습니다. 드라마였어요. 재벌 며느리가 시어머니에게 구박받는 내용이었죠. 민수와 영자는 서로를 보며 웃었습니다. 우리는 그런 일 없어서 다행이지? 진짜 다행이야. 엄마. 그날 밤 민수는 일기장에 한 줄을 적었습니다. 최악의 상견례 덕분에 최선의 선택을 할 수 있었다. 그렇게 그들의 이야기는 끝이 났습니다. 아니, 새로운 시작이었죠.